안녕하세요. 글소리지기입니다. 봄이 찾아온 좋은 날이네요. 글소리방을 찾아주신 당신께 감사드리며 지난 한식에 산소를 다녀오며 생각나는 걸 찾아보았습니다. 산소. 시댁선사는 경남 함양에서도 깊은 산골에 자리 잡고 있다. 애들이 어릴 때는 방학이나 휴가 때에 가서 벌초를 하곤 했지만 남편이 병이 나고 찾아뵐 수 없어 집안 친척분에게 벌초를 부탁드렸다. 3년 전 추석을 앞두고 거동도 불편한 몸으로 산소를 꼭 찾아뵙고 싶다는 남편을 위해 두 아들은 직장에 휴가를 신청하고 산소를 찾았다. 산길은 오르막이니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작은 아들이 잽싸게 업고 산소에 도착했다. 풀이 무성하게 자란 조부모님 산소를 아들들은 제초기를 빌려 벌초해 드렸다. 말끔해진 산소에서 남편은 예를 갖추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돌아오는 도중 식사를 하며 나 죽으면 절대 산소 만들지 말아야 한다. 땅덩이는 좁은 나라에 산소가 다 차지하면 후손들 고생만 시킨다고 그냥 화장해서 산이나 강에 띄워 흙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며 아들 대에는 부모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산소를 찾아보고 벌초도 하겠지만 손자는 바쁜 생활에 산소를 찾아야 하는 부담을 주게 되고 얼마나 힘들겠냐며 유언이라고 단호한 말투로 아들들에게 당부했다. 우리 가족이 함양 산소에 다녀오고 다음 해에 남편은 하늘나라로 떠나셨다. 장례를 치르는 중 산소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들들은 아버지께서 산소를 만들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이 아버지 그리울 때 찾아갈 곳이 없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집에서 가까운 곳 10여 분 걸리는 곳에 있는 공원묘지에 산소를 마련했어요. 아버지께서도 수목장의 작은 공간만은 허락하실 것 같아서 결정했어요. 어머니, 산소 자리도 아버지 곁에 마련했는데 괜찮으신지? 곁에서 며느리가 어머니 산소 자리 미리 마련하면 오래 사신대요. 그리고 지금 마련해 놓지 않으면 아버님 곁자리 다른 사람에게 분양된다고 해서 그냥 결정했는데 괜찮으시죠? 아들이 말을 거둔다. 당시에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젖어 건성으로 대답을 했었다. 멋진 소나무 아래 직경 한 뼘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공간이 남편이 이 지구촌에 다녀간 흔적으로 남아 마지막 쉼터가 되는 셈이다. 이제 2주기를 지나며 산소에 들러 반뼘밖에 안 되는 작고 동그란 공간에 꽃 목걸이도 걸어놓고 곁에다 남편이 좋아하던 좋아하지만 백합도 심어놓았다. 애들이랑 카네이션을 들고 어버이날도 찾아가고 남편의 생일날 작은 아들은 바쁜 아침 시간에도 아버지를 찾아뵙고 황급히 출근하였다. 또 추석은 춥지 않아 야외에 소풍 나온 것처럼 아침 일찍 산소 앞에서 예를 올리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남편의 기억을 떠올리며 도란도란 식사한다. 남편 살아계실 때 주말이면 큰아들네와 작은아들네가 우리 집에 모여 앉아 아들내외들이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진지하게 도움말을 주고받는 대화를 하며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남편은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다. 이제 남편은 하늘나라에서 가족들이 산소 곁에 모두 들러앉아 특히 그리 귀여워하던 손자들, 손녀의 밥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 하실 것 같다. 그리고 당신의 유언, 즉 절대로 산소 만들지 말라는 뜻에 크게 어긋나지 않은 작은 공간에 만족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남편 산소를 찾으면 내가 하는 일은 한 뼘도 안 되는 남편의 표시인 동그란 뚜껑을 닦는 일이 고작이다. 평소 남편 성격대로 누군가 나로 인해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 뜻이 담긴 남편의 산소 수목장. 멋진 소나무 아래 남편이 안치될 때는 곁에 없던 이웃이 이제 빙 둘러 둥그렇게 자리를 잡았다. 아버지 사람을 좋아하시는데 친구분 많아서 외롭지 않겠네요. 아들의 농담에 우리 모두 웃음 지으며 예를 올린다. 작년 봄 내 친구 어머니는 혼자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우셨는데 살만하니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다. 자식들은 서울에서 2시간 정도의 거리에 묘역을 크게 잡았다. 너무 고마우신 어머니, 돌아가셔서라도 편히 쉬시라고 양지바른 산자락, 뒤편에는 소나무가 우거지고 백록의 무리가 서식하는 숲, 장례식에 참석해보니 정말 멋진 산소 자리였다. 산소 너무 좋은 자리라고 칭찬하니 친구는 그게 아니었어. 멋진 산소면 뭐하니? 가까이 있어야 불쑥 어머니가 보고 싶은 날 찾아가는데 갈 수도 없고 설날이나 추석에 가족들이 산소 한번 가는데 새벽부터 길을 나서도 차는 밀리고 하루 종일 걸려 고생이라고 하소연했다. 지난 추석에 산소 가는 길에 고생하다가 손주가 멀미가 나서 구토하고 병원으로 가고 싶은데 차가 꽉 막혀 제자리 걸음이니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애는 거의 실신하고 할 수 없이 119를 불러서 겨우 갔어. 말도 못해 하며 손사래를 친다. 이 다음 애들에게 부담되니까 화장을 해서 묘역을 드리고 가까운 곳으로 이장해야 되겠다고 말하던 친구 생각이 난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을 피하고 있을 때 마침 읽게 된 삼국지. 어린 날 신문 연재소설로 읽었지만 여전히 재미있어 열심히 또 읽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아버지의 위험을 살려 웅장하게 모시게. 조비가 눈물을 흘리며 결연하게 대답하는데 조조가 말을 막았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래서는 큰일 난다. 최대한 작게 만들되 내 무덤과 똑같은 무덤 71개를 주변에 만들어놔라. 어떤 게 내 무덤인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평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른다. 그들 가족이 내 무덤을 가만 놔둘 리 없다. 그리고 금은보화 같은 건 절대 넣지 말거라. 도굴꾼들이 다 파내갈 것이야. 머리가 깨질 것 같구나.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난 괜찮다. 이제 조금 있으면 편안해질 것 아니냐. 죽지 않기 위해 발악하며 사는 것보다는 영웅답게 죽는 편이 훨씬 낫다. 한평생 늘 불안과 의심에 쫓겨가며 살아왔는데 이제야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겠구나. 그 말을 남기고 조조는 눈을 감았다. 조조가 아들 조비에게 진정 조조다운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 71개의 무덤을 만들어 조조의 진짜 무덤을 찾아내지 못하게 꾀를 내고 그리고 금은보화 욕심낼 거 없다. 마지막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또한 평생 지친 삶, 이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겠다는 힘들게 살아온 자신을 돌아보며 수고했다는 뜻이지 않을까. 그러나 조조는 권력과 명예와 부로 천하를 얻었지만 항시 불안과 의심의 눈으로만 상대를 보던 그는 따스한 친구도 없고 그렇게 흠모하던 관우도 잃고 이제 죽음에 앞서 무덤에서도 편히 쉬지 못할까 걱정하며 숨을 거둔다. 이제 삶의 종반전에 오니 내가 세상 떠난 뒤에 어디에 묻힐까 하는 것은 살아있는 내가 걱정할 몫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묻힐 곳은 내가 사랑했던 남은 가족들의 뜻이니 산이나 바다에 훨훨 뛰어들 어떻고 남겨진 자식들이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울 때마다 찾아가고 싶어 집 가까운 나무 밑 한 뼘 조그만 공간면 떨이 내가 이순신 장군도 아닌데 커다란 묘역은 후대의 유지가 어려워지며 내가 묻힌 산소를 관리하는 일과 산소를 찾아가며 고생스러운 일은 버거운 짐으로 남게 되고 이것은 세상을 떠난 분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조조처럼 두렵고 후회 많은 지나온 삶이 아니며 금은보화에 집착하지 않은 소박한 삶, 오직 남겨진 가족들과 지인들이 산소를 찾았을 때 따뜻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소원하며 주어진 현재의 이 시간들을 소중히 잘 보내고 싶은 간곡한 마음이다. 제 얘기 들어주신 소중한 당신, 늘 미소 짓는 일이 많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